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 역량은 충분한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군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는 군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ABC 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 소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최진학입니다. 시민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인사드립니다. 네, 후보자 소개에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군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먼저 시작 발언을 하고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 두 분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때 상대 후보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후보자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자는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유 주제로 상호 주도권 토론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 종료 10초 전에는 초록불이,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겠습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으로 토론회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학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저는 군포시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여기에 서게 된 최진학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 최진학은 도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군포 시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갖게 돼서 이렇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와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포시는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현대화, 일자리 창출,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다양한 과제를 여러분께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학 후보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하경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사랑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요새 너무 힘드시죠?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대파 한 단에 4,000원, 사과 한 개에 10,000원. 대한민국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또 군대에서, 이태원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국민들이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힘들다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20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던 수사단장은 처벌하고 책임자 전 국방장관은 도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주의,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시민 아우성에는 귀를 틀어막고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면 입이 틀어막혀서 끌려나갑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 미래로 가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해야 살립니다. 저 이하경이 절박한 심정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오만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꼭 심판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저 이하경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작 발언을 처음 해봤는데요. 두 후보께서 정해진 2분을 다 쓰지 않으시고 좀 남기셨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충분히 하실 얘기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듣고 또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상대 후보의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이고요. 이에 대한 보충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도시 재개발 신속 추진입니다. 30년 전 주택 공급 200만 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산본 신도시는요, 재건축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올해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을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모든 신도시 지역에서 일시에 재건축을 진행할 수는 없고 또 한 번 늦춰진 재건축은 그 시행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발빠른 움직임으로 우선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속한 산본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보태실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하경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산본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뜨거운 화두로 올라 있고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열심히 그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산본 및 기존 도심 통합 정비는 우로 군포시가 새롭게 탄생할 좋은 기회입니다. 더 크게, 더 빨리, 확실한 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50%까지 대폭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완화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등 공공기여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하는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해서 통합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포시에도 기존 도심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모인 17개의 재개발 조합들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본 및 기존 도심 지역에 재정비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비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 공간, 낡은 배관, 수선 등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일기 신도시 주거환경 대책을 시민께 약속드리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저 이하경이 군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에 맞춰서 다 해주셨고요. 자, 그럼 답변을 들으신 우리 최진학 후보자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이하경 후보님께서 귀한 말씀 잘 해주셨고요. 3번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로서 평촌의 위성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안으로서 다시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을 하실 건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과거에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빠르게 제가 참여해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리고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가 국토부 원희룡 장관께 특별법 신속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했고 민주당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거 민주당 공약으로 정책으로 밀어붙여서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하신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산본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어떻게 힘을 보태실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최진학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3번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 30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문제인 것입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나 그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열악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 됐고 저 최진학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오신 이하경 후보님께서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치루어 왔는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재건축 분담금을 최대화해서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을 입법토록 하겠습니다. 3번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은 문화와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린 스마트 시티로 활력을 불어넣는 곳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우리 군포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이 개입되고 그리고 통합된 의견으로서 함축시켜야만 멋진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의 문재인 정권에서 LH의 입찰 비리나 녹슨 그리고 공사가 엉망이었던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답변을 들으신 이하경 후보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특별히 생겨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고 정치권이 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군포시는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심의 재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17개 조합들이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학 후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지. 네. 네, 이하경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하경 후보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기존 원도심 지역은 안양 8지구 사업지역으로서 기존 주택 지역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권을 갖고 있었을 때에 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존 도시에는 그리고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역세권에서는 500m 이내 초역세권으로 법안이 입안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그 열악한 환경 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최진학 후보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 주제는 도시 재개발 신속 추진이었는데요. 맞춰보겠고요. 이번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의 주제는 금정역 1원 종합개발 추진 지원 방안입니다. 군포시에서는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과 삼본천 복원 등을 연계하여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부 역사 통합 개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온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향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책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정역 일대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지원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학 후보자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금정역 남부와 북부 출구를 통합하는
금정역 통합 환승 역사 건립은 GTX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군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금정역은 GTX C 노선 확장 이전에도 경부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있고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에 매우 유한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정역은 특히 남부 역사의 경우 1988년도에 안산선 개통과 함께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면서 별다른 중축 리모델링이 없이 운영되어 와서 시설물 또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북부 역사 또한 2006년도에 완공된 이후에 노후화된 상태이고 현재의 교통량과 유동 인구를 소화시키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저 최진학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 지화 사업에 발맞춰서 우리 군포시 구간을 지나는 금정역부터 당정역까지 그리고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호선 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금정역은 우리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군포 시민의 수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최진학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이하경 후보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최진학 후보께서는 금정역 통합 환승 역사 건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또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확정된 안을 들여다보면 기존 노선에다가 GTX 신호선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군포시에서 이전 시장 때 통합 환승 역사를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주택도 들어서고 청년주택도 들어서고 광장도 들어서고 그 계획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하경 후보께서 지적을 바로 하셨는데요. 네, 자 이제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하경 후보님께서 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과거에 국토부나 철도국에서 이어오는 행정 집행을 그 노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금정역은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다시 재탄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 국철 지화와 그리고 GTX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국철, 이 4호선과 연결된 탄덴 시스템을 우리는 환승역으로 만들어서 군포의 자랑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분야를 이태원 사건처럼 압사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금정역을 랜드마크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에게 충족한 역사로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최진학 후보자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하경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금정동 기존 도심은 삼본동 조성 이전부터 시민의 생활 기반이 되어진 군포의 중심 지역입니다. 금정 역사 개선 사업과 GTX 시역사 신설, 삼본천 복원 사업이 모두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각각 사업으로 막무가내식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 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적용 지역에 준해서 통합 정비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정역 GTX 시 신설 최초 계획안에는 지상역서와 GTX 시 정차역 시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지난해 국토부 2차관을 만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리된 역사를 통합 역사로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토부가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서 현재의 계획이나마 만들어졌습니다. 또 2022년 삼본천 수해 기억하실 겁니다. 복구에 대해서 가려져서 수해가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해서 환경부 통합하천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무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 사업이 예산이 실리지 않아서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환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하천도 이제는 사업비,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토부, 환경부에 시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것을 다음 20일에 들어가면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경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답변을 들으신 최진학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하경 후보님께서 지난 21대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우리 군포 시민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의정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새롭게 재건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시켜서 우리 군포의 환승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하경 후보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토부의 법안과 철도국의 생각이 다르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지난 시장 시절에 통합 환승센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금정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역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부설로 통합 환승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안 돼서 유감이지만 저는 이제라도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구간을 좁히고 시민 편의시설을 2층에 넣어서 좀 더 활동성 있는 통합 공간을 만들도록 22대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하경 후보자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교통체증 해결 방안입니다. 국토 47호선은 안산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잇는 일반 국도로 군포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부분은 군포시로 들어오기보다는 군포는 통과만 하고 안산이나 안양, 과천, 서울, 양재 등으로 향하는 차량이 다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불편함만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도 상시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금정역 인근 개발 사업이나 삼본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면 정체 구간은 더욱 늘어나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의 체증 현상은 물론 향후 도시개발공사 진행 시 더욱 심해질 국도 47호선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하경 후보자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군포 시내 모든 거리가 막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 3번 신도시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들, 또 서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차량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 확대된 도로가 부족해서입니다. 47호선을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 요청하고 했지만 이건 국도 47호선은 지방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제가 도지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해서 어떻게든 이걸 현재 부분 지하화되어 있는 곳을 전체 보건소 사거리에서 금정역까지 전체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정부와 논의하고 경기도와 논의해서 이것을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그럼 답변을 들으신 최진학 후보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양 8지역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국도 47호선이 군포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의 증가는 복합터미널이 주 원인이 됐고 우리는 고속도로와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연결하는 허브 지역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네, 자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복합터미널 문제는 이제 곧 30년이 되기 때문에 1차 복합신도시가 국토부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걸 그리고 시민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시민들이 복합터미널 원치 않으면 이게 시민들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국토부가 그에 적응한 시민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저는 국토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이 밀리는 도심 구간의 교통체증 당신들이 해결해라. 해결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아마 복합터미널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결정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게 묻겠습니다. 이 교통체증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 국도 47호선 막히는 것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화 시켜야 됩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하경 후보자 보충 질문에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욱 심해질 국토 47호선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해결안 최진학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이 금정동 335번지입니다. 이 지역에 어렸을 때에 우리 고향의 생각을 하면서 군포시의 미래를 설계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3번 신도시와 연계된 이곳은 정말로 교통지옥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 시민에게 그 덕을 넘겨줄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토 47호선을 대폭 확장을 하고 지하화시켜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우선 수리산역에서 안산 부곡동까지 우회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잡 기간에 분산시켜 병목 현상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과 문제와 함께 안전시설 등 그리고 이 지역의 주변 상가의 소음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심히 고충하면서 끄집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중요한 수건사업 저 최진학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진학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답변을 들으신 이하경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국도 47호선의 문제, 또 군포 시내 외부 차량 진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를 지난해 의결위 때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께 충분히 질의했습니다. 수도권 군포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도시가 아마 통과 차량 때문에 힘들 거다. 47호선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충분히 살피겠다고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자, 보충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하경 후보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교통 차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프라 구축을 잘못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하경 후보님께서 터미널 부지가 30년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2028년도면 이것이 마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권력을 가졌을 때, 권리를 가졌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교통정책 반드시 저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하경 후보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거 추하드리겠습니다. 교통부 장관 그리고 정부의 건의에서 많은 것을 해냈지만 이제 군포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최진학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결나갈 수 있는 보관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국토부, 국민의힘 시장, 국회의원 국민의힘 밀어주신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자 공통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순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보자의 핵심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는 핵심 공약을 3분간 발표할 수 있으며 상대 후보자의 질문과 또 보충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진학 후보자의 핵심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저 최진학은 군포의 혁신적인 도약을 통해 시민의 행복한 군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저 최진학이 준비한 6가지의 공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포시의 가치 있는 상승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번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조기 추진토록 정부의 선도 지구를 지정받아 나오겠습니다. 기존 원도심은 신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법령을 마련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재정비하고 지식기반 테크노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빠르고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1호선 국철 구간과 4호선 구간을 지하화시키고 금정역 통합 환승 역사를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국도 47호 확장을 하고 지하화하여서 GTX 시대에 발맞춰 수도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편안한 케어시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및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재건축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그리고 어르신들께 대상으로서 각종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교통비, 대중교통비를 전 시민에게 확대하고 봉사단체 회원들에게는 처우 개선을 통방잔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외국어 국제중학교와 수학 전문 특목고를 유치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영유아 돌봄센터를 건립하고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늘봄학교를 정학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포시를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강한 녹색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에게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번천을 복원하고 수리산을 활용해서 산림복지단지를 스포츠 힐링센터 건립을 통해 군포 시민의 삶을 휴식처로서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민주당의 의혹 폭로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최진학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하경 후보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최진학 후보께서 군포시 노후도시를 최대한 재빠르게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존 도심의 재개발 사업이 초미의 관심사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시장 때부터 이제 도시정비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시작했는데 연일그렇게 조합이 형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우성입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늦어진 이유가 뭔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시장,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의 대통령 무엇을 했습니까? 2006년부터 제가 도의원 시절에 우리 군포 지역을 뉴타운을 구성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단이 미뤄지고 있다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행정과 그런 권력과 입법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추진을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보금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부담이 얼마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벌이를 못 파는데 이걸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의 수반은 정책의 입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입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군포시에 국민의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바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몰아주시면 그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는 확실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의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받고 초역세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최진학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역시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군포 시정은 국민의힘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이 국민의힘의 시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시민들이 그렇게 소상공인 활성화를 했었던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2년째 3천억씩 겨우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최진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지금 빚이 1130조입니다. 하루에 1억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포퓰리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펑펑 쏟아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선동하는 민주당의 정책, 정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올바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할 수 있는 거를 보금자리와 정책을 마련해야지 돈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책이 아닌 것을 시민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정책으로서 우리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윤석열 정부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 역시 며칠 전까지 소상공인으로서 운영을 해왔던 뼈아픈 시절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최진학 후보자의 핵심 공약 발표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하경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군포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이제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고 경찰은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현 검찰의 수사 형태,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얼마 전 별세한 국민영화배우의 가슴 아픈 사례로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흘려주고 언론이 한 줄이라도 받았으면 억울한 입장에서는 천마디, 만마디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범위에 누설, 유출도 포함해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에 200번이 나오고 1심 공판에서 300번, 바로 김건희 여사 이름이 언급된 횟수입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법은 김건희 여사만 피해가는 것입니까? 야당 대표에겐 매섭지만 김건희 여사에게만 무뎌지는 검찰의 칼날, 윤석열 정부 2년간 질리도록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확대 설치해서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을 막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폐기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의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 가족들이 다 검찰에 나가서 수사받고 감옥까지도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여사의 치해법권의 나라입니까?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주말을 즐겁게 보내려고 한 것뿐인데 이태원 축제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어처구니 없게 죽어갔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리기는커녕 특별법까지 거부한 비정한 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젊은이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저 이하경과 더불어니 민주당이 꼭 만들겠습니다. 이하경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최진학 후보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공약사항이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이태원 사건, 최성병 사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우리의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명하실 것입니까?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인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검찰 개혁은 국민이 누구나 다수가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압수수색으로 정권을 유지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들이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는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한 번 잡혀가거나 수색을 당하면 휴대폰 하나를 털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정부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부의 권력자들, 소위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수사받을 때 자기 비번 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은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먼저 가져갑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도 자기 휴대폰 내놓으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조사받을 때 휴대폰이 아니고 새로 산 휴대폰을 내놓고 호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검찰 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하경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니까 장병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하셨다는데요. 이하경 후보님께서는 난민전 사건으로 체포되고 5년 동안 구속으로 인해서 병력을 이행하지 않으셨는지요? 묻고 네. 싶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서 그 당시에는 6개월만 감옥에 갔다 와도 병역 의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을 위해서 또 우리 장병들의 복귀 향상을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최고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질의 답변 시간도 모두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순차적으로 토론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 시간도 꼭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적절한 답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이하경 후보자부터 주도권 토론 시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해병대에 간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휘계통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아 진실을 밝히려 고군분투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어이없게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의 이첩을 미루라고 한 압력을 어기고 절차대로 이첩했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외압 행사로 공수처의 수사 및 출국 금지 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되더니 출국했다가 여론이 거세지자 돌아와 사임했습니다. 또 연루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의혹이 보도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여당의 공천을 받아 뻔뻔하게 현재 총선에 나와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다니.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마침내 4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진학 후보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진학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서민은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고 등골이 깁니다. 과일값이 32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금사과, 금겹살에 장보기도 두렵고요. 친구들과 외식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고 사장님들은 28년, 30년 운영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난방비, 택시비, 버스랑 지하철까지 요금이란 요금은 죄다 오르고 기름값마저 올라 서민 주머니는 텅텅 비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런데 세수 펑크가 56건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도소득세 인하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부자들 세금은 계속 깎겠다고 합니다. 월급 받는 국민이 내는 세금 비중은 10년 새 최대인데 빈 곳간을 어떻게 채우시려 하는 겁니까? 서민들, 월급 받는 서민들 그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 살림만 아니라 미래도 거덜내고 있습니다. 네, 대택 이학영 후보자님. 민생재단 최대 삭감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하나 했고요. 예.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어서요. 예. R&D 예산도 삭감했고요.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이 민생 파탄, 또 아까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최진학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해군 병장 출신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는 금해야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영 후보께서는 병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현재 병장의 월급은 84만 1,400원입니다. 제가 병력 시절에 병장의 봉급이 2,3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비교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조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영 후보께서는 병력을 민주화 운동으로서 필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계속 전 정부의 그런 정책을 내로남불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학영 후보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병력 문제 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셔야죠. 제 답변 아예 안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시간입니다. 묻는 시간이. 그러니까 네. 제가 최상병 사건에는 답변을 드렸고요. 예. 또 민생 파탄 어떻게? 네, 해결하실까요? 민생 파탄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생 하시는데 정말 네. 자, 이학영 후보자 주도로 된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최진학 후보자의 주도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학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2자녀 24평, 3자녀 34평으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신혼부부 10년 차까지 주거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약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4인 가구 13평 발언을 떠올리게 하면서 청년 및 예비 부부들의 뜬구름 잡기식의 희망 고문이라는 게 제가 본 청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순히 청년층 2030 세대들에 대한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신지요. 아니시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네.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서 뭐 몇십 년 후면 민족이 없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격적으로 국민들이 말하십니다. 야, 그 쓰잘데기 없는 정책 이제 다 없애라. 차라리 그냥 전부 한꺼번에 해서 한몫으로 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나라고 하고 뭐 영웅이라고 하면서 다자녀 대책 있는 거 내놔봐라. 차라리 집을 한 채씩 주어라. 아기 낳고 2명 이상 나오면 무조건 집을 주어라.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파퓰리즘이 아닙니다. 적어도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키울 때까지 한 15년에서 20년간은 주택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은 2자녀 이상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하하겠고 대출하겠고, 1자녀, 2자녀, 3자녀까지 할 때가 되면 원금을 이렇게 없애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과거에 민주당 시장에 했던 모 수원시장은 아예 2자녀 이상 4자녀가 되면 28평짜리 주택을 임대로 주어버렸습니다. 이제 파격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퓰리즘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에 들어간 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돈을 다시 재정비해서 실질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 키우면서 들어가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후보님, 제가 답변을 그렇게 많이 드린 게 아니고요. 제 시간 다 빼먹었습니다. 2분을 답변을 하셨는데 좀 지켜주시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본주택을 국가가 책임져서 공급하신다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의 개념입니다. 기본주택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주택이 무조건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집을 그냥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게 하고, 정말 집을 살 수 없는 이제 인생을 막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될 때까지 일정 정도 임대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가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있게 청년주택이랄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준비 기간에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해서 자기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쌓아서 자기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 물론 어떻게 정부가 집을 한 채씩 평생을 주겠습니까? 네, 그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답변이 정말 길습니다. 또 한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경우 이하경 후보님께서는 군포시 국회의원으로 처음 활동하셨던 2012년도에 28만 5,274명의 인구였던 것이 2014년도에 28만 6,608명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2023년도 12월 말 기준 26만 136만까지 인구를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에서 가장 큰 원인은 교육 문제하고 주택가격 상승과 노후화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군포 정도의 주택을 가지기에는 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일정하게 살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 따라서 남부로 이동했고요. 또 초등학교 정도에서 잘 키우다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집값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인근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했던 거지, 특별하게 저출산 문제가 단 한 가지 요소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답변 다 마무리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 후보자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진학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군포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사람을 바꾸면 군포가 바뀝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의 근심과 열정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바꿨고 시장까지 바꿨습니다. 이제는 군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원까지 바꿔주셔야 합니다. 야당은 약속을 하지만 여당은 실천을 합니다. 대통령과 시장과 함께 말뿐인 약속, 행동과 실천으로서 군포시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 최진학은 군포의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군포는 오래 살고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이 미래가 꿈꾸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 어르신들과 함께 시민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문화와 자연이 함께 머무르고 있는 그린 스마트 시티 군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철도 지하화와 금정역 통합 환승역사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로서 군포의 멋진 도시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촘촘한 복지 정책과 함께 살고 싶은 군포시 만들고 싶습니다. 군포 시민과 함께라면 저의 꿈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저의 공약은 공수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꿈을 심어주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군포, 군포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라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학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하경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역시 이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4년 전 코로나19로 힘드실 때 위로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다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될 수가 있느냐 한탄을 하십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 폭망, 안보 무능에 국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무책임한 정권, 쓴소리는커녕 대통령실 눈치나 보는 비겁한 집권당,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군포 시민은 늘 위기의 순간에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군포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대통령실 눈치나 보고 서민 아우성에 귀닫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여당 의원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걸쳐 시민의 편에서 일한 사람, 베테랑이 필요합니다. 국민 먹고 살 것,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군포의 새로운 과제, 교통혁명, 주거혁명 꼭 제3선의 힘으로 이하경이 해내겠습니다. 국민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성공이 골고루 다 함께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으로 꼭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인 4월 10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서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의 사전 투표소에 가시면 미리 투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4월 10일 선거일 투표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